안녕. 안녕, 안녕. 봄, 여름의 탕탕이님 안녕. 데이즈 콩순이 컴퓨터님 안녕. 초고왕님 안녕. 을룡 다쿠사리 먹이는 백양님 안녕. 용벌이짱님 안녕. 김마르오님 안녕. 오늘도 바하냐고? 응, 오늘 바이오 하자드예요. 오늘 클레어 루트 하는 거. 봄, 여름의 겨울이님 안녕. 점심 먹었어요. 오늘은 오랜만에 컵라면이랑 김밥 사다가 먹었어. 바하에서 바로 들어왔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얘기하다가 이제 바이오 하자드 들어갈 거예요. 불불불불 싸이버거? 그게 뭐야? 새로 나온 거야? 좀 매운맛인가? 검색해보자. 불불불불 싸이버거. 2시간 전, 1시간 전, 4시간 전에 기사가 났네. 엄청 맵대. 강력한 매운맛이라는데? 두툼하고 촉촉한 육즙이 살아있는 통다리살 사이 패티에 세상에서 가장 매운 고추로 알려진 캐롤라이나 리퍼가 함유된 크레이저 소스로 강렬한 매운맛을 완성했다. 먹을 수 있을까? 크레이저 소스는 매운맛의 농도를 계량한 수치인 스코빌 지수가 4941로 기존 불사이버거 4000 매운 소스보다 4배 이상 높다. 대박. 나 근데 기존 불사이버거도 안 먹어봤는데? 나도 불닭볶음면 잘 못 먹어요. 매운 거를 그렇게 잘 먹진 않아가지고. 나 이거 사이버거 옆에 있는 최근 많이 본 뉴스의 첫 번째 거 보고 제목 보고 조금 충격 먹었어. 추운 겨울 알몸으로 70대 치매 노인 내쫓은 딸. 이래,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미쳤나봐.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것 봐봐. 이렇게까지 할까? 아니 진짜 제정신 아니네? 깜짝 놀랐어. 내가 반 잘리지 않나? 여기라도 이렇게 와야겠다. 이것 봐봐. 추운 겨울 알몸으로 70대 치매 노모 내쫓은 딸 법원의 판단은? 이거 보자마자 이거 누를 수밖에 없는 기사잖아. 노모 결국에 사망했대. 존속학대 치사 혐의로 법정 1심 무죄 판결 뒤집고 2심서 징역 1년 6개월. 1심은 왜 무죄였지? 1심은 왜 무죄였지? 치매에 걸린 70대 노모를 추운 겨울에 알몸으로 내쫓아 사망에 이르게까지 한 딸이 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아니 왜? 자기 엄마잖아. 엄마를 추운 겨울에 알몸으로 왜 내쫓아?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지난달 18일 존속학대치사 혐의로 법정에선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6살 위인 오빠와 함께 치매에 걸린 70대 노모를 보살펴왔던 A씨는 지난해 자신의 어머니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아니 왜 1심에서는 왜 무죄를 받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살인이지. 학대 살인? 뭐 그런 거지 뭐. 1심에서는 왜 무죄를 했을까?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9일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거주지에서 어머니 B씨에게 냄새가 난다며 옷을 벗으라고 했다. 이후 A씨는 알몸 상태의 어머니를 집 밖으로 내보냈다. 중증 치매를 앓고 있던 B씨는 A씨가 시키는 대로 밖에 나갔다. 당시 시간은 오후 6시 50분, 기온은 10.6도였다. 겨울 날씨치고는 비교적 높은 기온이었지만 알몸 상태인 B씨에게는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추위였다. 지나가는 이웃 주민에 의해 발견되었을 당시 B씨는 추위에 온몸을 떨고 있었다. 이웃 주민은 B씨를 집 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A씨 집 문을 두드렸지만 A씨는 묵묵부답이었다. 아니 심지어 주민이 집 앞까지 같이 가가지고 문을 두드렸는데도 문을 안 열어준 거야? 또 다른 주민도 A씨 집 초인종을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다. 그렇게 B씨는 1시간 30분가량을 알몸 상태로 홀로 밖에 방치돼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온은 더 내려갔고 보다 못한 주민이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과신이 B씨를 데리고 집을 찾아오자 A씨는 그제야 문을 열어줬다. 집 안에 들어선 B씨는 지친 기색으로 춥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어떡해. 1시간 뒤쯤 경찰의 연락을 받은 B씨의 담당 사회복지사 C씨가 A씨 집에 도착했다. C씨가 방문을 했을 당시 B씨는 나체로 엎드려 누운 채 담요를 덮고 있었다. B씨가 왜 옷을 벗고 있느냐는 사회복지사의 물음에 A씨는 B씨가 자꾸 옷을 벗으려 한다고 답했다. 이후 C씨가 B씨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B씨의 몸을 돌렸을 때 B씨는 이미 숨을 쉬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사회복지사가 왔을 때 이미 죽은 거였어? C씨는 곧바로 119에 신고했고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인은 B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 저체온증 또는 급성심장사로 보인다며 당뇨합병증이나 다른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존속학대치사 혐의로 법정에선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옷을 다 벗고 밖으로 나가라고 한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고의로 학대한 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아니 고의로 한 게 아니면은 이건 뭐야? 옷 벗고 밖으로 나가라고 했는데 이게 고의가 아니라면 도대체 뭐지? A씨는 법정에서 나는 10년 넘게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어머니와 오빠가 내 보호자였지 내가 어머니를 돌볼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옷을 벗겨 밖으로 내보낸 건 학대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이거를 받아들였다고? 지난해 6월 8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피해자가 집 밖에서 장시간 머문 것은 사실이나 이후 집에 돌아왔을 때 체온이 어느 정도 회복되거나 정상 상태에 가깝게 있었다며 부검 감정이가 다른 원인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제시한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행위로 저체온증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른 사망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고는 했는데 근데 학대는 뭐 처벌 안 받아요? 어쨌든 이거는 학대잖아. 어머니를 옷 다 벗게 하고 밖으로 나가서 1시간 반 동안 방치를 했는데 이건 학대 아니야? 근데 왜 무죄야? 뭐 살인은 다른 걸로 살인을 할 수가 있는데 걔가 살인된다. 사망은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거 자체는 학대 아닌가? 학대는 왜 그거 안 했지? 진짜로 지적장애야?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원래 지병이 있는 상태에서 저체온이 악화인자 또는 유발인자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부검의 의견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지난 18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충격을 줘 자신의 말에 따르기 하기 위한 목적에서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보냈다. 이 자체만으로도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다른 외부인자 없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가 온 것이 아니다. 전문가들이 고령의 치매 환자로 당뇨까지 있는 피해자가 밖에 있었다면 얼마든지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학대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20대부터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학대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인다며 오로지 피고인만의 책임으로 돌리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니 근데 진짜 지적장애래 가지고 그런 거면은 그 정도면은 지적장애 한 분이랑 이제 치매 노인 한 분이랑 둘이서 같이 낮 시간 동안 이제 집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오빠는 뭐 일을 하러 갔겠지. 그러면은 뭐 하루 종일 뭐 돌봐 주실 무슨 도우미 분이나 아니면은 그런 거를 고용하거나 그런 분을 고용하거나 아니면은 그 복지센터 같은 데 맡겨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 막 출퇴근길에 이제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무슨 돈으로? 하긴 근데 돈이 많이 들긴 하는데 사회 제도에서 그런 거 없나? 이 글을 보니까 오빠가 그 부양자인 것 같은데 어머니랑 이제 여동생을 돌봐주는 그러면 오빠는 혼자서 이제 일을 하면서 그거를 할 거 아니에요? 안녕. 어머니랑 이제 동생을 돌봐주고 근데 이제 일하는 시간 동안에는 뭐 우리나라 법적으로 막 그런 거 뭐 지원 제도 같은 거 없나? 근데 그 보면은 가끔씩 보면은 그 막 의료보험도 막 공짜로 내는 분들 있잖아. 그러니까 막 지원 받아가지고 근데 진짜 어려우신 분들도 있는데 막 무슨 막 브랜드 명품 뭐 가방 의류 막 이런 거 하면서도 그거를 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없진 않더라고. 그런 거 좀 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신청을 해야 나라에서 지원이 나오는데 오빠분도 뭔가 좀 힘든가? 그런 거 보통 그 정도 되면은 일단 알아보지 않나? 참 이상해. 일단 근데 이 글만 봤을 때, 이 뉴스 기사만 봤을 때는 딸이 뭐 정신질환이 있다라고 한 것도 막 사실은 이 글만 봤을 때는 뭐 없는데 핑계 대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좀 기사 좀 딸 진짜 지적 장애였다 막 이런 거 막 써주거나 그런 거를 좀 명시해줬으면 좋겠는데. 노령연금도 다 본인이 가서 신청해야 한다고? 하긴 본인 인증 같은 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 사회복지사도 한 분이 계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회복지사분이 조금 좀 제도 같은 걸 알지 않았을까? 그냥 이제 시간마다만 그거 하는 사회복지사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도 이제 몇 시간 동안 있고 몇 시간 뭐 잠깐 뭐 집에 가서 뭐 봐준다든지 이런 거밖에 못하니까 하루 종일 못하니까 근데 이렇게 좀 심하다 싶었으면은 사회복지사분께서 그런 제도를 미리 알아가지고 오빠분한테 알려주시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거기서 뭐
뭐 까였다거나 뭐 그런 거겠지? 아니면은 뭐 우리가 좀 그런 거를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도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제도가 없을 수도 있고 참 그렇다. 나 또 충격적인 기사 제목을 봤어. 이것 봐봐. 짐 정리 중에 버리려던 그림 334억짜리였다. 루브르 박물관. 아니 이게 무슨 집 정리 중 버리려던 그림이 334억짜리였다. 루브르 박물관 전시. 가정집 부엌에 걸어둔 예수 그림 13세기 이탈리아 명화로 판명. 대박! 그냥 가정집 부엌에 걸어둔 예수 그림이 13세기 이탈리아 명화였대. 프랑스 한 가정집에서 버려질 뻔한 그림이 2,400만 유로, 약 334억 원 상당의 가치를 지닌 13세기 명화로 드러났다. 해당 작품은 향후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7일 영국 일간 더 타임스에 따르면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화가 조반니 치머부에가 1280년 완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조롱당하는 그리스도는 4년 전 평범한 가정집에서 자칫 폐기될 위기를 겪었다. 아니 근데 안녕. 근데 진짜 이렇게만 보면은 이게 명화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냥 오래된 그림이네, 우리 집에 옛날부터 있었던 그림이네, 그냥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걸 그냥 버릴 수도 있지. 진짜 몰랐으면 그냥 버렸겠지. 집 정리를 하다 이 그림을 본 90대 여성은 그냥 버리려다가 한 경매사에 평가를 의뢰했다. 감정 결과 이 작품은 차머베가 생전 완성한 작품 15점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은 이 그림이 단순히 가문의 전해 내려오는 오래된 성화인 줄로만 알고 부엌과 거실에 걸어뒀다고 한다. 와 진짜 이분은 진짜 그거다. 그 조상님이 도왔다. 조상님이 버리려다가 그래도 우리 집 가문에 전해 내려오는 오래된 그림인데 한번 감정을 맡겨볼까? 하면서 안녕. 조롱당하는 그리스도는 이후 경매에 붙여져 칠레 출신 억만장자 알바로 사이에 벤데가 그의 아내에게 2,400만 유로에 낙찰됐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해당 그림을 국보로 지정해 외국 반출을 금지했다. 아니 칠레 출신이 샀는데 갑자기 국보로 지정해서 외국 반출을 금지해버렸어. 아울러 루브르 박물관에 이 작품 구매를 위한 기간 30개월을 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루브르 박물관은 최근에서야 그림의 소유주와 거래를 마쳤고 2025년부터 이 작품을 전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루브르 박물관은 이 작품을 위해 얼마를 썼는지, 정확히 누구와 거래했는지 등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가로 20, 세로 26개의 목판에 그려진 이 작품은 치마부에가 1280년 예수의 순환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의 8장면을 그린 목판 성상화의 일부로 예수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조롱당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목판에다가 그렸다니 진짜 신기하다. 그치? 로랑스 데카르 루브르 박물관 관장은 이 그림이 미술사의 중요한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박물관이 이를 소유하게 된 건 큰 기쁨이라고 말했다. 한편 치마부에는 이탈리아 피렌체를 무대로 활동한 르네상스 시대 화가로 비잔틴 예술의 전통을 이어받았으며 피렌체파 화가들의 스승으로 알려졌다. 우와, 스승 정도면은 진짜 유명한 사람 아니야? 그치? 미술사가들은 치마부에가 목판에 그린 성상화는 10개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그림에 자신의 서명을 남기지도 않았다. 아니 서명을 남기지도 않았는데 얘 거인 거는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유럽에서 정신 나간 일이 일어나면 보통 영국이고 아니면 프랑스라더니? 근데 진짜 서명을 남기지도 않는데 이 그림체 같은 것만 보고 그건가? 그 막 이 나무에 뭐 그런 거랑 그런 거 보고 이렇게 하는 건가? 되게 신기하네. 안녕.
아니 진짜 완전 흥미로운 기사 제목들이 되게 많아. 봐봐. 인천공항서 심폐소생술로 살린 일본인. 알고 보니 점점점. 알고 보니 뭐였을까? 회장 앞에서 춤춰 후계자가 됐는데 돌연해 점점점. 7번 이 해골 진짜 같은데 소품가게 구경하던 점점점. 아니 진짜 흥미로운 제목들이 너무 많아. 이거 해골? 봐볼까? 이 해골 진짜 같은데 소품가게 구경하던 인류학자가 깜짝 놀라 신고. 중고나라 할로윈 코너 장식 경찰 범죄 가능성 염두 수사. 미국이래. 미국의 한 중고품 가게 할로윈 코너에 장식된 해골이 진짜 인간의 것으로 밝혀졌다. 와. 현재까지 두개골에서 외상 등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지만 경찰은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아니 그러면은 소품가게 주인은 이거 그냥 소품인 줄 알고 이렇게 계속 그냥 자기 가게에 진짜 사람의 해골을 냅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와 이거 진짜 신기하게 생겼네 하면서 만져봤을 테고. 아니 이렇게 어이가 없을 수가. 지난 5일 현지 시간 미국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전날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어스의 한 중고품 가게에서 인간의 두개골이 발견됐다. 해당 제품은 약 4,000달러, 약 520만 원에 판매되고 있었대요. 안녕. 아니 520만 원에 판매되고 있었다고? 당연히 판매했겠지. 소품샵이었으니까. 당시 우연히 상점에서 쇼핑하던 인류학자 미셸 칼훈은 해당 제품이 진짜 인간의 두개골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칼훈은 조사에서 그 두개골이 아메리카 원주민의 것이라고 말했다. 아메리카 원주민의 것?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은 75년 전 인간의 두개골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두개골의 외상 등 범죄 흔적은 보이지 않는 상태지만 경찰은 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다만 범죄 여부와 관계없이 상점 주인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커 보인다. 왜? 아니 근데 상점 주인은 몰랐던 거 아니야? 플로리다주는 유해 판매가 명백하게 불법인 미국 8개 주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아니 진짜 이게 사람 두개골인지 몰랐어. 이거 알았나? 상점 주인은 경찰 조사에서 그러네 알고 있었네. 해골이 진짜 인간인 것인지는 알고 있었다. 구글을 통해 유해 판매 불법 여부도 검색했으나 관련 법령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상점 주인은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노인의 소유였던 보관함을 구매하면서 두개골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관함을 판매한 노인의 정보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상점 주인은 업무의 일환으로 이 같은 보관함을 매년 100개 이상 구매하여 판매자로부터 어떤 이름이나 연락처도 수집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인간의 것인지 알고 있었으면은 왜 신고를 안 했지? 보통 사람이라면은 존나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진짜 인간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보관함 열자마자 바로 와! 경찰에 신고해서 와 저 어떤 보관함 샀는데 여기에 해골 들어있어요! 막 이러지 않나? 신기하네. 어떻게 이럴 수가. 그러면 이 사진이 진짜 그 아메리칸 원주민의 그거 있잖아. 나 왜 괴롭혔니? 귀신 사진으로 확폭 복수한 20대 벌금형? 귀신 사진으로 학폭을 복수했다고? 벌금형을 받았다고?
이거 스샷 보니까 인스타로 귀신 사진을 보낸 건가? 아니 흥미로운 기사들이 되게 많네. 학창시절 자신 괴롭혔다며 앙심 품고 범행, 인스타 프로필 사진 귀신으로 변경해 접근, 반복적 지속적으로 불안감, 공포심 유발. 귀신 프사를 이용해서 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힌 동창생에게 복수한 20대가 스토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법 형사 13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학창시절 동창생인 B씨에게 놀림을 당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독특한 방식의 범행을 계획했다. 지난해 10월 B씨의 인스타그램 계정과 유사한 이름의 계정을 만들고 B씨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조회했다. 인스토리는 인스타그램에서 사진과 동영상 등을 24시간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로 게시자는 스토리를 읽은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다. A씨는 자신이 만든 계정의 프로필 사진을 귀신으로 변경한 후 B씨에게 팔로우를 신청했다. 이어 좋아요 버튼을 여러 차례 누르는 방식으로 B씨에게 귀신 사진이 보이도록 했다. A씨는 B씨가 해당 계정을 차단하자 재차 유사한 계정을 만들어 프로필 사진을 귀신으로 바꿔 범행을 이어갔다. 이를 통해 반복적 지속적으로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범행 경위, 태양 정도, 범행 후 정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스토킹으로 규정된다. 직접 접근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등을 보내는 것도 스토킹 행위로 본다. 스토킹 처벌의 범위는 점차 넓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개별 행위가 비교적 경미하더라도 누적 반복된 행위로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면 전체를 묶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안녕.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한 스토킹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스타그램 비공개 계정에 일주일 동안 141차례 팔로우를 요청한 20대 여성 A씨가 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C씨는 지난해 8에서 10월 자신이 다니던 스피닝 센터 여성 강사에게 과도한 집착과 관심을 보였으나 센터 재등록을 거부당하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총 22회 보내고 인스타그램 계정에 141차례 팔로우를 신청한 등 스토킹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SNS의 경우 계정의 공개 및 비공개 설정이 가능하고 비공개를 할 경우 팔로우 신청이 오면 팔로우를 요청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프로필 사진이 보여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하는 글과 그림이 전달되는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 인스타그램에 팔로우 요청을 존나 많이 보내도 이제는 스토킹이네요. 그러고 그거를 이제 스토킹으로 이제 간주를 하네. SNS 상의 그것도. 그러면은 게임상도 그런가? 게임상의 스토킹도 인정이 되나? 그거는 뭐 사이버 막 범죄 막 이런 건가? 아니면은 게임은 캐릭터니까 스토킹이 아닌가? 왜 이거 글 자체는 그 스토킹 했다던 2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던, 그거는 이제 프사를 귀신 사진으로 해놓고 좋아요를 존나 눌러서 좋아요 폭탄해가지고 자꾸 귀신 사진이 뜨게 했다고 이제 스토킹 그게 처벌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막 만약에 메이플에서 아니면은 뭐 있지? 마비노기 막 그런 결혼 그 있잖아. 결혼
그 게임 안에 뭐 결혼 같은 게 있는 그런 게임상에서 만약에 그 막 결혼을 했어 다른 캐릭터랑. 근데 이제 깨졌어. 근데 깨졌다고 이제 그 사람이 집착을 해. 너 왜 나랑 결혼 깼어 하면서 존나 따라다니고 막 그래. 그러면은 그것도 스토킹인가? 그것도 스토킹으로 이렇게 되는 건가? 특정성이랑 조건에 성립되는 것들이 있으면 된다고? 게임 캐릭터로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없는데 스토킹이 성립이 되냐고? 그런가? 근데 얘도 사실은 그거잖아. 그 인스타그램에 좋아요만 존나 누르고 팔로우만 141번 했을 뿐. 팔로우 요청만. 그거 아니면 아직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좋아요 존나 누르고 팔로우 요청 존나 많이 보내고. 근데 이제 그게 스토킹이 되어 버렸으니까 신기하네. 되게 이런 거 가끔씩 뉴스 같은 걸 보면은 참 진짜 신기한 일들이 세상에 참 많은 것 같아. 막 그 정치나 막 이런 사회 돌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 것처럼 진짜 몰랐던 막 진짜 뭐 제목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눌러봤다가 내용 자체가 흥미로운 그런 거. 메이플 같은 건 닉변하고 성형하면 모를 듯? 그렇긴 해. 게임 캐릭터 같은 거는 이제 막 헤어 좀 바꿔주고 얼굴 바꿔주고 닉변해버리고. 요즘 뉴스가 더 재밌어? 좀 되게 좀 신기하다. 끝이 뭐 정황이라던가 그런 걸로 좀 많이 찾겠죠? 근데 진짜 그거는 좀 충격이야. 처음 읽었던 거. 추운 겨울에 알몸으로 70대 치매 노인 내쫓은 딸. 근데 그 딸도 그거였어. 정신지체였어. 그거는 좀 충격이야. 하긴 그 정신적 그 아프신 분이 치매 노인을 이렇게 돌봐주는 것도 힘들 텐데, 꽤 옛날에 본 것 같다고? 이거 내용상이, 작년 12월이었어요. 21년 12월이었는데, 그 사건 2심이 이번에 유죄로 나왔대요. 1심에선 무죄였고 2심에선 유죄.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나는 법적으로 뭔가 이렇게 집에 이렇게 좀 아프신 분이 두 분이나 있고 또 이제 그분들끼리 집에만 있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뭔가 좀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지원금이라든지 해가지고 뭐 복지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보호사라든지 여기 좀 하루종일 해주는 좀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그것도 되게 그거 좀 그러네. 아니 본인 신청도 되게 웃긴 게 그 가족이면은 좀 상황 봐서 이렇게 가족이 할 수도 있지 않나? 치매 노인이 그걸 본인 신청을 도대체 어떻게 해? 정신지체가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해요? 도대체 그거를 세무련하거나 그래서 옛날에 복지 지원 안 된다고 살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참 신기해.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은 되게 별의별 사람들 되게 다 만났는데
진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온몸에 명품으로 두르고 나서 의료보험이 그 복지로 해가지고 빵원 돼가지고 병원비 빵원 1,000원인 사람들도 꽤 많고. 음 진짜 좀 신기해. 뭐 그 사람들의 개인 사정은 모르겠지만, 응, 개인 사정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 눈에 보이는 거는 막 루이비통 가방에 뭐 구찌 지갑에 막 이런 거, 막 겨울에 막 밍크인지 뭔지 아무튼 진짜 비싸 보이는 코트 입고, 그런 사람이 이제 의료보험 그거 지원 받아서 막 빵원, 1,000원 이렇게 내는 것도 꽤 많고. 음. 부자인데 빵원 나왔으면은 유공자 쪽일 수도 있어요. 아, 그러려나? 근데 내가 봤던 막상 이제 국가유공자 이제 배지 달고 오시는 분들은 좀 그렇던데. 음. 막 가끔씩 국가유공자 배지 달고 오시는 할아버지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보통 가족들이랑 떨어져서 혼자 사시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으신가 봐. 그냥 적적하신가 봐. 그래서 와서 막 데스크에서 막 얘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얘기해 주시고 막 그러면서 막 옛날에 자기가 어떤 분들은 자기 사진 앨범 같은 거, 조그마한 앨범 같은 거 갖고 다니시면서 이거 보여주면서 이제 적적하시니까 말 같은 거 하고 싶고 하시니까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막 설명도 해주시고 막 이러시는 분들도 계신다. 음, 참, 그래. 바쁠 때는 얘기 못 들어줘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 음, 막 가끔 그런 분들이 계셔. 적적하시니까 그런 거겠지? 이제 막, 어, 대화 상대가 필요하고, 좀 그러니까, 뭐, 가게나 이런 병원 같은 데서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이제 대화하시고, 좀 일하면서도 별의별 생각 다 들 때가 있어. 안녕. 대박 기사 계속 읽어서 목이 자꾸 말라서 물 마셨더니 물 벌써 다 마셨어. 물 좀 가지고 올게. 응?
아니, 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자리에 앉았는데 되게 또 흥미로운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 뭐냐면은 안녕. 뭐냐면은 남편이 안방에 무단 침입해서 기분 나빴대. 유죄 판결 2심서 뒤집혀. 이거는 도대체 뭔 내용이지? 이거는 무슨 내용이지? 아니. 남편이 안방 무단 침입 기분 나빠 유죄 판결 2심서 뒤집혀. 남편 방안 뒤진 혐의로 기소 1차 유죄에서 2차 무죄. 남편은 안방 공동 점유자. 25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한 아내로부터 안방 무단 침입을 이유로 고소당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남편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다. 아, 여기까지만 읽으면 좀 되게 어이가 없는데? 여기까지만 읽으니까 좀 어이가 없네. 9일 광주지법 형사 4부는 방실수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남편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 19일 오전 2시 18분쯤 전남 순천시에 위치한 한 주택 2층 안방에 무단 침입해 방안을 뒤졌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를 고소한 것은 A씨의 아내 B씨였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차량 열쇠와 통장을 찾기 위해 아내가 자고 있는 안방에 들어갔다. A씨가 짐을 찾는 소리에 잠에서 깬 B씨는 자신이 안방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별거하던 남편이 몰래 침입했다며 남편을 고소했다. 아, 별거를 하고 있었네요. 네, 중요한 그거야. 별거하던 남편.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났대. 남편 안방 공동 점유자 아니야. 하지만 2심에서는 무죄가 일어났대요. 사생활 일부분 제약 가능성. 근데 자신의 차량 열쇠와 통장을 찾기 위해서 가서 뒤졌으면은 별거 중이면은 근데 어쨌든 혼인 관계잖아요. 지금은 이혼을 한 건 아니고 애매하네요. 1심을 맡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이들이 건물에 대한 공동 주거권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생활 형태를 보면 안방에 대한 공동 점유자로 보기는 어렵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방실수색죄의 경우 현행법상 징역형의 선고만이 가능해 A씨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하나의 방실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관리할 때는 사생활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고 공동점유자는 서로 용인하에 공동점유 관계를 형성키로 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점유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으며 수색행위도 불법하거나 위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는 했지만 당시인 자녀 양육이나 재산 분할 등 혼인관계 청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여러 점을 종합하면 그 방식은 양쪽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뭐 자녀 양육, 뭐 재산 분할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이혼을 안 하고 별거 중이었잖아요. 그러면은 별거 중에 몰래 집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부인의 집에 들어와서 몰래 부인의 집에 들어와서 안방에 들어가서 집을 뒤졌다. 근데 부인은 자고 있었으니까
부인이 전화나 아니면 그런 걸로 일단 부인을 깨웠어도 되지 않았을까? 이게 근데 그 이혼하려고 했던 사유가 또 뭐냐에 따라서 또 그것도 좀 그렇긴 해. 뭐 그 있잖아. 사실은 남편이 뭐 여자를 부인을 진짜 학대 수준으로 진짜 뒤지게 패가지고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했다가 좀 여러 문제 때문에 못해서 별거 중 이라면은 부인이 존나 공포심에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일단 기사만 봤을 때는 아내가 자고 있었는데 남편이 별거 중이던 남편이 방 들어왔다고 기분 나빠서 고소를 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애매하네. 별거 중인데 근데 그거를 이혼을 아직 안 했으니까 사실은 이혼을 안 했고 집도 아직 공동 그거기 때문에 유죄는 조금 이상한 것 같긴 하고 이게 법적으로 봤을 때는 좀 유죄는 조금 그렇긴 해. 어쨌든 아직은 부부고 공동생활 구간이고 근데 별거 중? 근데 진짜 뉴스 기사 제목 어그로 막 사람들이 막 그랬잖아. 근데 그게 왜 중요한지 오늘 알았어. 제목들을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면서 눌러보게 되는 게 좀 크네요. 이게 도대체 이 어그로성 제목을 괜히 막 이렇게 짓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 유튜브도 썸네일이나 제목이 자극적이면 보통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제목은 나는 잘 안 보고 썸네일 보면서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이러면서 눌러보는 경우가 많긴 해. 이게 뭔 내용이지? 이러면서 좀 썸네일이 좀 중요하긴 해 유튜브는. 근데 그 있잖아 썸네일 보고 들어갔는데 썸네일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만 있다거나 아니면은 썸네일에 있던 내용이 막 만약에 10분짜리 영상에서 한 30초밖에 안 나온다거나 이러면은 진짜 화남. 그러면은 진짜 좀 화나. 다들 기지개 켜고 허리 똑바로 켜고 목 운동하세요. 됐다. 썸네일에 헐벗은 분인데 하나도 안 나오면 화난다. 너 도대체 어떤 걸 보는 거야? 도대체 어떤 걸 보는 거야? 근데 지금 아무래도 뉴스에서는 남현이가 엄청 많이 나오네? 남현이 전청조? 지금 또 이제 나머지 기사들 보는데 남현이 전청조가 엄청 많네요. 신기해. 이렇게 또 세계가 돌아가는 거를 좀 알았어. 썸네일에 다리 물려서 눌렀는데 얼굴만 나오던 봄, 여름 방송 같은 거냐고? 공범? 근데 내가 아직 남현이 전청조 사건을 잘 몰라요. 일단 지나가면서 들은 얘기 같은 거 있잖아. 본 이야기? 유튜브에 조금씩 뜬 이야기 그런 것만 알아서 내가 아는 거는 이 전청조가 여잔데 여러 사람들한테 뭐 사기를 치고 다녔다? 뭐 그 정도? 그러니까 무슨 재벌집의 혼의 자식 인척을 하면서 남현이랑 뭐 결혼을 약속하고 남현이는 이제 전청조가 여자였지만 이제 성전환 수술을 했다고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전청조랑 남현이랑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전청조가 이제 지인들한테
공인인 이제 남현이 소개도 해주면서 이제 좀 투자를 해라 이런 식으로 돈을 이제 사기를 쳤다. 이 정도밖에 몰라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오늘 좀 방송하고 나서 좀 자세히 알아봐야겠다. 근데 또 그런 식으로 결혼 사기 같은 거 당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도 있다. 어떤 남자는 여자인 전청조랑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했다 이런 것도 있었고, 여자랑 했는데 임신을 했다고 한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여자랑 여자끼리 임신을? 어떻게? 놀라운 과학이군. 안녕. 내가 아는 거는 그런 정확하게는 아니고 그런 짤막짤막한 그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어떤 내용인지는 아직 잘 몰라요. 그냥 뭐 사기를 쳤다? 성별을 바꿔가면서 인생 자체를 사기쳤다, 조금 이런 느낌? 안녕. 그래가지고 라다곤 같은 거면 가능할지도. 1,000원 감사합니다. 근데 라다고는 마리카랑 라다고는 어쨌든 그냥 한 명이 자기 자신과의 결혼으로 애를 낳은 거 아니야? 그건 좀 신기해. 그 자웅동체인가? 저게 되는 느낌? 아, 근데 그게 이런 전청조 같은 그런 사건이 옛날에도 있었어요. 꽤 옛날인데 여학생이 이제 남자인 척을 해가지고 여자들을 속여가지고 막 사귀고 막 되게 유명한 애가 있었는데, 엄청 옛날이었는데, 걔 이름 뭐였지? 성별을 속여서 사기를 친 이런 경우가 있긴 했어. 근데 걔는 학생 때였어가지고 이런 큰 클래스의 사기는 아니었는데, 사기 학생? 뭐라고 검색해야 나오는지 모르겠다. 뭐라고 검색해야 나올지 모르겠다. 옛날에도 이런 사건이 있긴 했어. 꽤 옛날이야. 성별을 속여가지고 학생이 우리나라였어요. 우리나라. 일본이 아니라 우리나라였어. 우리나라였는데 학생이었거든. 교복을 입고 있었거든. 옛날에. 옛날. 그래서 성별을 속여가지고 이것도 되게 좀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까먹었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남장을 해가지고 이 사람인가? 2007년도 기사네요. 이 사람인가? 잠깐만. 이 사람 맞는 것 같아. 2007년도 기사인데, 뉴스인데, 이거 맞는 것 같아.
남장 여자의 재벌 아들 사칭 사기. 최근 재벌가 아들을 가장해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여중생을 유인하고 두 가족을 상대로 모두 12억 8천만 원의 돈을 빼앗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재벌가 아들이라고 속인 이 사람, 남장을 한 여자였다고 하는데요. 4년 동안이나 피해자 가족들이 속여왔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자식의 앞날을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딸이 범죄를 저질렀다. 당장 돈을 보내지 않으면 북송선을 타야 한다는 등의 위급한 상황을 연출했던 것입니다. 철저하고 대담한 행동으로 그 부모들까지 자신들을 믿고 따르게 했는데 결국 사실을 알아챈 학생이 탈출에 성공하면서 모든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예민한 사춘기 소녀들을 유인하고 그 가족을 상대로 수억 원의 돈을 빼앗은 일당이 경찰에 구속되었습니다. 봐볼까 이거? 뉴스? 완전 옛날 뉴스다. 자, 이번엔 희대의 사기극 소식입니다. 재벌가의 아들 행세를 하면서 여학생을 속이고 또 그 가족들로부터 10억 원대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그런데 경찰이 이들을 붙잡고 보니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재벌가 아들 행세를 한 남자는 남성이 아니라 남장한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이 황당한 사기극을 왜 지금부터 2007년도에도 윤영민 이게 있었어. 자, 이 사람들 대박. 말이죠. 어떻게 이 여학생 가족을 속인 겁니까? 네, 이 피의자들은 그 자식의 앞날을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네. 딸이 범죄를 저질렀다. 당장 돈을 보내지 않으면 북송선을 타야 한다는 등의 위급한 상황을 연출했던 건데요. 어허. 철저하고 또 대담한 행동으로 그 부모들까지 자신들을 믿고 따르게 했습니다. 결국 사실을 알아챈 피해 학생이 탈출에 성공하면서 모든 범행이 드러났는데요. 이 황당한 사기 얼굴 사건 보여주나? 그 전모를 취재했습니다. 궁금한데 얼굴 보여주나? 얼굴 기억날 것 같기도 하고. 27일 재벌가 외아들 행세를 하며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 소녀들을 유인하고 그 가족을 상대로 수억 원의 돈을 빼앗은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아주 절박하고 그 딸 가진 부모로서는 진짜 이거 안 해주면 안 돼서 윤양 부모한테 6억 5천을 뜯고 그 6억 한 5천. 학생한테도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6억 3천에서 도합 12억 8천만 원. 아니 진짜 어떻게 그렇게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3년. 30살 박모 여인은 청소년들이 주로 찾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맞아. 부잣집 아들 2003년도. 행세를 하며 맞아. 당시 중학교 2학년생인 윤모 양에게 접근했습니다. 저거 리무진 생각나. 기억나. 하니까 요즘 인생이 좀 이제 혹하죠. 그렇잖아요. 사춘기라든지 리무진도 태우고 막 그랬대. 그러니까 진짜 재벌 아들인가 보다 이랬지. 게다가 학생들이니까 잘 모르잖아. 뭐 리무진 차가 쭉 도착하면서 경호원들이 이런 건장한 경호원들이 호의를 받으면서 얘가 나타나서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꽃다발을 주면서 뭐 선물을 주고 그러니까 이제 철저하게 준비를 했네요. 네, 박 씨는 자신보다 어리고 예쁜 공범 20살 홍모 씨를 꽃미남으로 둔갑시켰습니다. 또 고급 승용차를 타고 경호원까지 고용해서 윤양의 학교를 찾아가 수차례 선물을 주며 환심을 했습니다. 머리 짧고 머리 날라잖아요. 신부 신발 신고. 박 씨는 홍 씨의 비서 역할을 하며 옆에서 배후를 조정했고 이들의 철저한 계획에 14살 윤양은 쉽게 빠져들었습니다. 누구도 이들을 의심하지 않았다는데요. 14살. 남자 와. 잘생긴 남자를 사귀게 됐다라고 소문이 쫙 났나 봐요. 학교에서 다 뭐 진짜로 남자 잘 멀었다. 재벌집 아들과 평범한 여학생의 영화 같은 만남은 당시 학교 주변에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윤양 또래 한 청년도 4년 전 소문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꽃이 14살이면 아직 의심도 잘 못할 그런 나이지. 까지 끌고 온다고 그래서 소문 본것 같아요. 시합을 다닌다고 이렇게 쓸데없이 그냥 나오다니. 꽃보다 남자 때문이라고? 그럴지도 몰라, 진짜. 일당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고급 승용차 렌트비에 경호원 고용 비용까지 고스란히 빚을 냈습니다. 한번 만날 때마다 한 500씩 들었어요. 한 10번 만나니까 빚이 한 몇 천만 원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우리 엄마 카드를
얼마 되지 않아 박 씨의 사기 행각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윤양을 가출시켜야 했는데요. 그 방법 정말 황당했습니다. 네, 어떻게? 지리산 어디 암자에 가서 눈을 감아보라 그러고 이런 주문을 하라 할 때 여러 가지 주문을 외우는 방법으로 뭐 너네 엄마 아버지가 네가 집에 들어가면 죽는다. 순진한 이런 방법이 애를 통하자 박 저걸 실장이 통했어. 나이 어린 윤양을 더 혼란에 빠뜨릴 궁리를 엄마 아버지를 했는데요. 해치려고 그러는 영우라는 뭐 영혼을 죽여야 된다 그러고 어떤 주문을 외우고 해서 죽은 걸로 됩니다. 현실하고 이 가상 세계를 구별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거의 뭐 최면을 믿고 건 자려는 거네. 남자친구 일행의 반복된 주술에 결국 윤양은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착각에 빠져버렸는데요. 아니, 부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그 사실을 말할 가스라이팅 정도였다고 이런 합니다. 건가? 거짓말로 없는 사람을 죽인 거죠. 나한테는 죽였다고 전화를 했어요. 아니 처음에는 속을 거라고 생각 못하고 그냥 한번 해봤어요. 믿더라고요. 딸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 가족들을 의심할 겨를도 없이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주겠다는 박 씨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신 처리 비용으로 5천만 원도 선뜻 보내줬습니다. 그 외에도 박 씨 일당은 윤양이 사기를 당했다. 또 일본에서 백화점 물건을 훔쳤는데 돈을 갚지 않으면 북송선을 타야 된다는 등 황당한 이유를 대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빼낸 돈이 무려 6억 5천만 원에 이릅니다. 처음에는 빚 갚고요. 집은 방세대로 밀려 있고 빚은 빚대로 나자빠져 있고 그래가지고 놀러 다니고 일본 제주도 뭐. 근데 이상한 건 그동안 윤양의 부모님 통장에 남자친구 그러니까. 이름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돈이 수차례 도로 입금됐다는 사실이에요. 그 가상인물 강태민의 이름으로 해서 계속 그 돈을 송금을 작게는 300만 원, 2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도 송금을 그러니까 해줬습니다. 부모님이 믿지. 그런데 부모님도. 철저한 사기 행각의 피해자는 윤모 양만이 아닙니다. 2004년 당시 여고생이던 강모 양의 가족 역시 비슷한 수법으로 6억여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부담도 모든 돈을 도락하다가 나치범을 등장을 시켜가지고 일본에 가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2억을 내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2억을. 네, 딸이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 처했다며 계속 돈을 요구하자 가족들은 부동산을 처분하고 결국 사채까지 얻어쓰게 됐다고 사채도 합니다. 썼대. 땅 2,000평 밭 팔고 퇴직연금 개인 사채 전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6억 가까이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기 사건의 전모가 이렇게 드러났는데도 정작 피해자인 강양은 박 씨 일당을 아직도 철석같이 믿고 있다는 아직도 점인데요. 믿대? 같은 말 반복하기 싫대. 같은 말 반복하기도 싫고. 저런데도 지난 3년 믿었다고? 동안 박 씨 일당이 남장을 하고 자신을 속여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강양은 그 생활에 익숙해진 듯 오히려 범행을 옹호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어울려서 만났는데 다 여자란 걸 알았잖아요. 딱히 피해자고 피의자고 뭐 서로 뭐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제가 자발적으로 했어요. 이 모든 사건의 저게 전모는 바로 유닛이 그거 같이 아니야?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지난해 11월 스톡홀름 탈출 맞아. 성공한 윤모양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윤양을 폭행, 감금한 건 물론 일본 성매매 업소에까지 팔아넘기려 했다는 박 씨 일당. 윤양이 탈출한 뒤에도 그들의 협박은 계속됐습니다. 네. 가까이 내려가지 말라고. 나한테 처음 돈 받으라고. 나 가만히 있으라고. 너희 딸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돈 다 포기하고. 내 상황에 풀어. 내 발이 얼마나 넓은지. 청와대 경무실까지도 나는 버티는 사람이에요. 내가 시대의 사기꾼이라니까. 당시 협박 전화. 저런. 또한 그 딸 걱정으로 속을 태워온 가족들,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강양의 아버지는 근데 울음을 터뜨리고야 말았습니다. 돈들 모든 걸 다 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발 우리 자식 좀 우리 살릴 수 있는 방법 좀 구해주소. 이번 사건은 아니, 가족에서 근데- 나타난 부모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춘기 여학생들의 꿈을 짓밟고 가족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준 그 희대의 사기극이었습니다. 그래도 윤양은 정신을 차리고, 윤양은 정신을 차리고, 탈출을 했는데, 강양은, 저 당시까지만 해도, 저 때까지만 해도 지금, 스톡홀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범인들을 옹호하고 있었잖아. 그것도 진짜 부모님 진짜 완전 속 터지겠다, 아주.
진짜. 지금은 이제 뭐 남장 사기 검색하면 전부 다 전청조 얘기밖에 없는데 찾기도 힘들다 이거 옛날 거는. 다 전청조밖에 안 나와가지고 옛날에도 이런 사기들이 있었어요. 우리 방금 본 거 걔는 옛날에 진짜 유명해서 되게 유명했었어가지고 막 그 상대적으로 학생들한테 이제 현혹되기 쉬운 학생들한테 많이 그랬는데 맞아 아까 나온 것처럼 막 교문 앞에 리무진 끌고 가가지고 이렇게 좀 다른 학생들한테 부러움을 받는 좀 그런 포지션으로 그 여자애를 그렇게 하면은 이제 좀 으쓱하고 아 내가 진짜 부자 남친을 만났구나 좀 이런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제 남자친구랑 헤어지기 싫어하고 좀 그런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사기를 좀 거하게 쳐버렸네. 게다가 그때 2007년 뭐 2003년 막 이때 당시에는 또 막 그 옛날 인터넷 소설의 그 여파가 있던 인터넷 소설들이 막 학교 일장들 만나고 막 재벌집 만나고 막 이랬을 때 그런 이야기들이 해가지고 참 병원 대동해서 가면 심쿵하냐고? 아니요. 아니요. 뭐지? 이러면서 경호원분들은 나가주세요. 병원 자리 없으니까 나가주세요. 나가서 경호하세요. 대기하세요. 이러면서 진료받을 분만 들어오세요. 진짜 웃겨. 진짜 참 별의별 일들이 다 있다. 막 옛날 사기는 또 뭐 그럴듯하다고 쳐도 그 사기 치는 사람들이 그 잘 치는 사람들이 진짜 말빨이 장난이 아니래. 보통 사람들이랑은 진짜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왜 진짜 막 큰 사이비 교주들은 진짜 완전 사람 현혹시키는 게 장난 아니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거를 믿어? 그걸 속아? 막 이건데 이제 좀 멘탈이 약한 사람들한테 이제 접근해서 하는 방식으로는 이제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진짜 사이비 교주들이나 막 이런 거에 진짜 쉽게 현혹된다고 하더라고. 멘탈이 조금 중요한 것 같아 사람한테는. 마크 사이비 교주? 듣고 있으면 사람이 미친다고? 그니까 근데 도대체 이런 거를 어떻게 믿지 싶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또 그렇게 막 당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더라고. 그런 거 있잖아. 그 해외여행 같은 거 갈 때 패키지로 가면은 그 꼭 패키지 마지막 날에 막 그런 거를 한다고 하잖아. 약팔이처럼 그런 가게들 데리고 가서 막 이런 거 뭐 그냥 소개해 주는 거다. 사고 싶은 분들만 사라 이런 식으로 그런 가게들을 좀 데리고 간다고 하잖아. 근데 보면은 헉 하면서 막 좀 보통 사람들이라면은 좀 안 살 텐데 뭐 가족 중에 뭐 아픈 사람이 있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좀 걱정되고 막 이러니까 이거라도 먹어서 조금이라도 건강을 조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런 거 사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패키지 여행 같은 데 가면은 나는 패키지 여행을 가본 적이 진짜 옛날밖에 없어서 중학교 때 이제 가족끼리 중국 패키지 여행 갔었던 거? 그거밖에 없어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패키지 여행 가면은 꼭 마지막 날에 막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날에 이제 여러 가게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제휴된 가게들 돌아다니면서 막 물건 팔라고 하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 개인적으로 나는 패키지 여행은 나랑 너무 안 맞아가지고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딱히 갈 생각은 없는데 근데 내가 막 말 못하는 나라에 그렇게 여행 가고 싶으면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말도 못하고 막 그런데 혼자서 막 혼자는 아니더라도 막 동생이나 엄마나 뭐 가을이네라든지 그렇게 같이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사실 한 지금 예전에 좀 전에 말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엄마, 나, 동생, 가을이네 엄마, 가을이 동생들 해가지고 두 집 이렇게 여자끼리 올 초에는 그렇게 가려고 여행 가려고 하다가 결국에 나랑 가을이랑 가을이 동생 이렇게밖에 못 갔잖아. 그러니까 한 12월쯤에 가자. 어디 갈까? 뭐 터키 갈까?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근데 터키 옆 나라가 지금 전쟁이 터져버려가지고 그거 무산됐어. 엄마가 막 가자 가고 싶어 이랬는데 터키 한번 가보고 싶다 이랬는데 옆 나라가 전쟁이 터져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내가 안 되겠는데 하니까 엄마가 안 되겠네. 안 되겠네 이래가지고 무산됐어. 아무래도 그렇게 가족끼리 간 적도 별로 없기도 하고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엄마 같은 경우에는 엄마 친구들이랑 같이 여행 계획 같은 걸 들어가지고 이제 돈을 모은 다음에 다 같이 이제 패키지로 막 여행을 다니고 막 그랬고 나 같은 경우에도 나는 이제 혼자서 일본에 주로 가가지고 일본에 있었을 때 친구들 만나거나 그런 식으로 일본으로 나 혼자서도 많이 갔고 내 동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 동생이랑 나랑 같이 가는 경우 내 동생이랑 나랑 같이 어디 뭐 해외여행 가는 경우는 있었어도 엄마까지 해서 가는 거는 많지도 않았고 심지어 이렇게 가을이네 엄청 친한 가을이네도 다 같이 가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이제 내가 본가 들어오고 내 동생도 본가 들어오고 이렇게 했을 때 좀 같이 가고 싶어 하는데 엄마가 그렇게 해서 이제 올 초에 일본 여행 잡았다가 계획 잡았다가 결국에 막 스케줄이 안 된 사람들 다 빠져가지고 결국 못 가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겨울에는 꼭 가고 싶은데 막 이러더라. 내가 안 돼 엄마 못 가 터키 못 가 이러면서 가면 큰일 나 다쳐. 아니 근데 베트남도 안 가봤어. 근데 베트남은 우리 엄마가 가봤을걸? 우리 엄마가 막 다낭이랑 뭐 어디 이렇게 친구들이랑 갔을걸? 우리 엄마 은근히 우리 엄마 되게 여행 되게 잘 다녀. 친구들이랑 갯돈 모아가지고 패키지로 가는 거니까 패키지로 가는 거니까 막 그렇게 막 엄청 비싸진 않은데 엄마들은 이제 패키지로 가는 게 편하니까 근데 엄청 비싸게 가진 않는데 그래도 갯돈 모아서 나보다 더 많이 갔을걸? 여행 자체를? 나보다 더 많이 여러 나라를 나는 해봤자 태국, 일본 이 전부인데 우리 엄마는 막 유럽도 뭐 어디 갔다 오고 옛날에 아니 진짜 막 여기저기 다 막 이렇게 다닌다? 내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갯돈 해가지고 여행 계 해가지고 패키지 이제 돈 모임 이제 패키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진짜 엄마는 왜 이렇게 잘 돌아다녀? 엄마는 전 세계 다 가볼 예정이야? 나도 안 가봤는데 왜 나나 좀 될 것 같지? 이러면은 엄마는 또 너는 패키지 여행 싫어하잖아. 그래서 맞아 그건 그래. 그건 그래. 는 패키지 여행 별로 안 좋아해. 이러면서 아니 패키지 여행은 진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나는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싶은데 진짜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차로 이동하면서 몇 시까지 여기로 모이세요 하면 이제 시간 지켜서 막 더 오래 있고 싶은데도 시간 지켜서 가야 되고, 아니면은 여기 별론데 해도 패키지 안에 포함돼 있으니까 계속 거기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조금 별로 내키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엄마랑은 여행을 안 가봤네. 그러고 보니까 가보긴 해야 되는데 우리 아빠는 비행기가 무서워서 못하고 우리 아빠 비행기 무서워서 못타. 아빠 빼고 가야 돼, 여행 가려면은. 벌써 12시 20분이네? 이제 슬슬 물 또 가지고 오고 화장실 갔다가 와서 클레어 루트를 들어갈까요? 배 타고 1번이나 제주도. 내가 배멀미가 심해. 내가 배멀미 진짜 심해. 이러면은 게임 켜놓고 그동안 이제 물도 가지고 오고 화장실도 갔다 올게. 갔다 올게.
됐다. 이것도 다 바꿨다. 아니 애기가 똥을 안 싸. 뭐지? 싸놓고 먹어버리는 건가? 먹어서 모르는 건가? 어제 산책 가서는 쌌는데 어제 산책 가서 했는데 오늘은 아직도 한 번도 안 쌌어. 산책 가서 싸는 건 안 먹는데? 입을 안 대 아예. 근데 집에서 안 싸. 오늘 아침 산책 갈 때도 안 쌌어. 아니 오늘 아침 산책에서 진짜 진짜 난감했던 게 밥은 먹었어. 근데 밥은 먹었는데 똥을 안 싸. 오늘 아침에 안 쌌어. 저녁밥 먹고 나서 원래 싸야 되지 않나? 아니 오늘 아침에 산책 가서 되게 막 그랬던 게 우리 아파트 단지에 새가 한 마리가 죽어 있더라고. 근데 길냥이들이 잡아먹었나 봐. 날개는 있고 몸통이 이제 박살이 난 채로 새 시체가 있었는데 근데 강아지들 거기 미치잖아 아주. 계속 거기 가려고 막 그러는 거야 그쪽으로. 그래서 안 된다고 가면 안 된다고 하면서 목줄 존나 잡아 끌어도 애가 안 와. 그래서 안 돼 너 그거 가면 안 돼 이러면서 미친 듯이 잡아 끌고 걔는 계속 그쪽으로 가려 그러고. 진짜 밖에서 애기들이 다른 애들이 이제 꼬마아이들이 막 어린이집 막 이런 애들 놀이터로 나와가지고 놀고 있는데 그거 보면서 강아지가 안 갈라 그래 막 이러면서 애들이 막 강아지 이러면서 막 보러 오는데 또 애들한테 새 시체를 보여줄 수 없잖아. 그래가지고 안 돼 여기 오면 안 돼 이 강아지 물어 이러면서 이 개는 무는 개야 오면 안 돼 이러고. 되게 난감했어. 똥은 안 싸지 새 시체 자꾸 막 이렇게 새 시체 앞에서 계속 막 안 움직이지. 애기들은 또 강아지 만지려고 오지. 근데 또 우리 애기는 물진 않지만 그래도 애들한테 새 시체를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얘는 무는 강아지야 무서운 강아지야 이러면서 오지 말라고 그러고. 난감했다고. 엄청 난감했어.